무역전쟁 폭발, 비트코인 폭락, 미국 증시 피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해피 프라이데이라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방금 끔찍한 하루를 보냈거든요. 자,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나스닥이 3.56% 폭락했고 S&P 500은 2.71% 급락했으며 다우존스는 무려 900포인트나 떨어져 1.9%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정도 숫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1시간 만에 2에서 3% 왔다 갔다 하는 걸 매일 보니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미국의 거대한 증시 지수들입니다.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올해 내내 겨우 10% 정도 오르락내리락 했던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이 단 하루 만에 2.71%나 조정받았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긴 게시물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중국의 적대적 행위와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어요. 트럼프에 따르면 중국이 갑자기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희토류와 각종 수출품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까지 포함해서요. 트럼프는 이를 전례 없는 적대적 무역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30에서 50%의 관세가 이미 붙어 있는데 거기에 100%를 더 얻는다는 얘기죠. 즉, 품목에 따라 총 관세율이 130에서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요 소프트웨어, 특히 AI와 AI 칩 관련 수출을 강력히 통제하겠다고 밝혔어요. 미국 증시는 이미 장이 끝났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잖아요. 바로 이 순간 암호화폐가 모든 충격을 혼자 떠안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은 일주일도 안 돼서 정점 126만 달러에서 18만 5,455달러로 추락했어요. 13% 넘게 증발한 거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알트코인들입니다. XRP는 무려 30.7%나 폭락해서 2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솔라나는 18.9% 급락했습니다. 카르다노는 39% 붕괴했어요. 정말 끔찍하죠? 이더리움도 16%나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15.2% 증발해서 4조 달러가 넘던 규모가 단 몇 시간 만에 3.6조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단 1시간 만에 5억 1,100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집계하면 그 숫자가 1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게 바로 캐스케이딩 청산 현상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롱 포지션들이 청산되고 그게 또 가격을 더 끌어내려서 더 많은 청산을 불러오는 악순환이죠. 청산 추적 웹사이트들이 과부하로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높은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 이유예요.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알려드릴게요. 트럼프가 이 소식을 발표한 시간이 금요일 오후, 정확히 미국 증시가 막 문을 닫은 직후였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증시가 닫힌 후에 발표하면 즉각적인 충격은 없고 투자자들은 주말 내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다릅니다. 24시간 거래되니까요. 월요일에 증시가 피바다가 될 걸 아는 투자자들이 주식은 팔 수 없으니까 대신 암호화폐를 팔아서 손실을 막거나 방어하려는 거죠. 결과는 암호화폐가 모든 충격을 떠안게 된 겁니다. 원유 선물도 참담했어요. 4.36% 폭락해서 58.84달러, 즉 6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자산만은 꿋꿋이 버텼죠. 바로 금입니다. 금 선물은 4,027달러를 지켰고 은도 온스당 47.74달러로 소폭 상승했어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불확실한 시기에는 귀금속이 여전히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거죠. 이 폭풍 속에서 연준의 비둘기파 크리스 월러 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지만 GPD는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인 2%보다 높다고 말했어요. 월러는 올해 두 차례 더 소폭 금리 인하 10월과 12월에 각각 0.25%가 있을 거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인하 속도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느릴 거라는 얘기죠. 연준 의장 후보 명단이 5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 오래전부터 트럼프 지지자 크리스 월러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지지파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총재, 릭 리더, 블랙록 투자 책임자. 특히 블랙록의 투자 책임자가 명단에 있다는 건 월스트리트와 통화정책 사이에 깊은 유착을 보여주는 거죠. 폭풍 속에서도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캐나리와 비트와이즈가 솔라나 ETF 신청서를 6번째로 수정 제출했어요. 운용 수수료는 0.5%이고 스테이킹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거의 결승선에 다다른 거죠. 하지만 JP모건은 솔라나 ETF가 첫 해에 약 15억 달러만 유치할 거라고 추정했어요. 이더리움 ETF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데 솔라나는 뭐죠? 너무 많은 선택지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 10월 15일부터 모건 스탠리가 모든 고객에게 암호화폐 펀드 투자를 허용합니다. 은퇴 계좌까지 포함해서요. 전에는 150만 달러 이상 부자 고객들에게만 허용했었죠. 은행은 암호화폐에 포트폴리오의 최대 4%를 배분할 것을 권장하는데 각자의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8조 2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모건 스탠리에서 작은 부분만 흘러들어와도 엄청난 자금이죠. 중요한 포인트. 모건 스탠리는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펀드만 추천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비트코인 ETF를 발행한 회사가 11개나 되지만 결국 몇 개 대형사만 독식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러시아 재무차관이 선언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경제생활의 일부가 됐고 우리는 더 이상 이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인상적인 숫자들, 2천만 러시아인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8,270억 루블, 101억 달러를 작년보다 27% 증가한 수치죠. 그중 62%가 비트코인, 22%가 이더리움, 16%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러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은행들의 암호화폐 참여를 허용하지만 자본과 준비금에 대한 극도로 엄격한 규제를 둘 겁니다. 1억 루블 이상의 자산이나 연간 5천만 루블 이상의 수입이 있는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전 세계 정부들에게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암호화폐로 전략적 준비금을 구축하도록 권장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회수 가능한 불법 암호화폐가 무려 750억 달러나 된다고 해요. 미국은 형사사건에서 150억에서 2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 사건에서만 비트코인 6만 1천 개, 연 70억 달러들을 압수했는데 역사상 가장 큰 압수 사건 중 하나죠.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활동은 전체 블록체인 거래의 1% 미만입니다. 반면 현금과 전통적 은행 시스템은 전 세계 GDP의 2에서 5%, 연간 2조에서 4조 달러가 돈 세탁에 사용되고 있어요. 블록체인은 실제로 현금보다 훨씬 더 투명합니다.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놀라운 움직임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 재무부가 아르헨티나의 유동성 위기를 돕기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페소화를 레입했습니다. 동시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200억 달러 통화 스왑 협정도 체결했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각국 정부들은 여전히 외환을 보유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통화라도요. 디폴트 위험이 있는 채권, 폭락할 수 있는 주식도 보유하죠. 그렇다면 2,100만 개로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위험일까요? 이건 단지 다각화된 준비금 포트폴리오의 한 자산일 뿐이에요. 시장은 지금 매우 취약합니다. 미국 주식이 크게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최근 상승은 전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고용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데 기반했죠. 투자자들은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길 원하지만 그러려면 경제가 약해져야 해요. 경제가 약해지길 원하지만 또 경기 침체는 두렵죠. 인플레이션은 끈질기고 고용은 불안정하지만 아직 충분히 나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이제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다들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요인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트럼프는 강하게 나가서 협상하는 전술로 유명합니다. 100% 관세 선언이 그냥 압박용일 수 있고 최종 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에 여전히 긍정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ETF 승인이 계속되고 있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어요.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인프라도 점점 완성되고 있죠. 2025년 트럼프가 임명한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연준이 진정으로 강력하게 완화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세요.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높은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포모에 빠지지 마시고 거래소에 너무 많은 돈을 두지 마세요.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